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월 28일은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을 했던 기념일입니다. 문재인 보궐대통령이 2018년 2월 28일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 일은 1960년 2월 28일에 있었던 그런 학생 시위,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 도단이었죠. 아마 그 지시에 의해서 일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고 나와서 외쳤다는 것이죠. 대구의 이 전체 참가한 학교는 대구에 있던 고등학교 3개였는데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한 학교에서 나와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고 시위를 했다고 하고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 선언서를 다 읽지도 못하고 체포라기보다는 연행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흩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뒤에 다른 학교에서 또 일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는 연행한 학생을 풀어달라고 또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도 나와서 그와 같은 그런 것을 해서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저녁 무렵까지 전체 이 시위를 한 학생은 대략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1000여 명 가운데 연행된 학생은 총 2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200명도 그날 당일로 전원 훈방 또는 학교로 데려다 준 것이죠. 학교에 임계해서 연행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이 동아일보를 근거로 보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8 그 민주운동, 그것은 학생 시위였고, 만일 그 당시에 이것이 정치적인 민주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때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단지 일요일 수업에 반대해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던 것이다. 신문에 의하면 그렇게 결론이 났고,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 2.28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에 이르러 그것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민주운동, 지금 같으면 그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이고 정부에 대항해서 정부를 무너뜨린 반정부 활동이고 지금은 그렇게 재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28 운동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문재인 보궐대통령의 그 기념사 중에 한 대략 정상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2단락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단락을 소개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 그랬으니까 촛불혁명을 같이 한 사람만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은 촛불혁명을 같이 한 사람만 국민 여러분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문맥상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기네 편만, 자기네 그 촛불 국민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국민은 조촐한 국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촛불혁명은 국민이 권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때의 권력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 촛불만 들면 그렇게 되겠죠. 촛불을 들고 혁명을 하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날에 우리 국민이 또다시 촛불을 들면 그러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고 촛불 정부와 촛불 청와대를 이길 수 있겠군요. 그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그러니 국민이 촛불을 들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면 권력을 이길 수 있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그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단지 학생들이 2월 28일 오후 반나절 정도 나와서 그저 시위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이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이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우리 국민이 지금도 생존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하면서 그 일요일에 수업을 받으러 온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시위, 그 당시는 데모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던데 그 시위를 하러 나가서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구호를 외치러 뛰어나가는 그 학생들이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대단히 억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민주운동이고 학생들이 그저 한나절 동안 가서 외치고 그것도 사실은 계속된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해산이 됐고 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나간 그런 시위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 시위 또는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폭력 시위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는가. 물론 그는 5.18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2.28 민주운동하고 같이 엮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나갔다. 혹은 4.19. 그러나 2.28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그 학생 시위를 했던 그날 1960년 2월 28일에는 아무도 차량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기를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누구도 도청을 점령하거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서 건물을 폭파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 시위는 가장 그 일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 그대로의 시위였지 무장 시위가 아니었다. 폭력 시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위하면 바로 폭력 시위,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정부를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민주. 이것은 단단히 병이 든 것이죠. 그 시작이 아무튼 2.28 민주운동이다. 촛불혁명의 시작이 되겠죠.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1960년 2월 28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일요일에 수업하는 것은 싫어요. 학원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행길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 후인 그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나아갈 길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2017년 5월에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2018년 2월 28일에 이르러서 이제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2017년 5월과 2018년 2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목적지에 왔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그들이 이 촛불 세력들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의미 있는 그 길에서 이상하게도 5.18이 빠졌습니다. 5.18이 왜 빠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것은 실패한 항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얼굴을 돌리죠.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갔을 때도 그때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 오겠다. 그런데 말은 그때까지이지만 실은 바이바이 한 것이죠. 그는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합니다. 이것을 보면 5.18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 이것이 참 우리 국민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문재인 씨를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 인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그에게 당선인으로, 그래서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궐대통령으로 인정을 했던 것인데, 그는 지금도 촛불혁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덮어두더라도 촛불혁명이 뭡니까? 그거 시위 아닙니까? 사람의 숫자로, 광장에 모인 사람의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지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질서가 아니고 폭력이죠.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거를 부정하고 취임 선서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하는 것을 번번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는 범죄자이지요. 재판을 해봐야 아는가? 이런 경우는 나라를 빼앗은 그런 범죄자일 때는 재판이 나중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꾸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심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국민들로서 국민이 더 이상 법질서를 준수하지 말라는 그런 충동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혁명은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이전의 것을 다 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체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는 이번에 문재인 보궐대통령 혹은 문재인 촛불혁명가, 그가 뒤집어 엎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현행 헌법의 시작이었던, 그들이 늘 말하는 6월 민주항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6월 민주항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단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국가 기념일이 돼야 한다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2.28 정신을 온전히 살려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그러면 이 연대와 협력을 한 사람들만 우리 국민이겠죠.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5.18은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28을 국가기념일로 만드는 데 협력하는 그러한 상호 교류를 했던 대상이기는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 이때는 그러니까 대구 시민, 대구에서도 2.28을 국가기념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광주 시민 중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5.18 민주화 운동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광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뜻밖에도 이 관련자들이 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측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 경우에는 문재인의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대와 협력, 근데 이 연대라는 말이 종래의 우리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인 개인의 자유,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런 국민들은 연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개인과 개인이 연대한다고는 잘 이야기 안 하죠. 바로 집단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연대는 집단과 집단이 서로 제휴하는 것, 손을 잡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이 집단주의, 사실은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본래의 의미는 집단주의를 가리킵니다. 집단의 평등, 어떤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집단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우리 국민, 그들이 2.28 정신을 온전히 살려냈다 그랬는데 그 살려냈다는 의미가 국가기념일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타산적이죠. 좀 안 된 이야기지만 2.28 학생 시위가 민주운동이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국민이 다수일 것으로 봅니다. 이해 당사자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념일로 만든 것이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대구 사람 다는 아닙니다. 대구라고 하는 곳이든 광주라고 하는 곳이든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5천만 국민에게 기념일로 기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시기를 잘 만난 소수 집단의 강요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강요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루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연대와 협력으로 얻었다. 대구에 이입할 관련자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가기념일이 되는 데에는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뒷거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참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대구와 광주가 뒷거래를 할 수도 있구나. 이것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야 할지 탐욕의 엄청난 파워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대구 시민과 대구시 지역 정치권이 추구해온 국가기념일 지정이 드디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 광주 5.18 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만큼 더 지지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2.28 정신은 대구를 한마음으로 묶었고 이것이 대구 시민 전부가 5.18을 껴안으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한나절 잠시 나와서 그 시위라는 것을 한 것이 정권을 뒤집어 엎은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단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죠. 멀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대구와 광주의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굳게 연결이 돼서 함께 달빛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2.28 민주운동이 그날이 국가기념일로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 보궐대통령, 문재인 촛불대통령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만 들으면 이 기념사는 어쨌든 전국에 배포가 되니까 국민들이 이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 측이 서로 연대해서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동맹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촛불 대통령 그의 이름이 그의 성이 문가이죠. 그래서 그 문을 영어로 달이라고 MOON으로 바꿔가지고 그의 팬클럽들이 무슨 달빛 기사단 그리고 문재인 씨를 예전에 후보일 때는 달림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하더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재인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달빛 동맹은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죠. 달빛 동맹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서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에 2009년에 시작했던 그런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류 협력 사업의 명칭입니다. 달빛 동맹이라는 것은 문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009년이니까 이 왜 달빛이냐 하면 그것은 문라이트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의 달자, 그 다음에 광주의 옛 명칭인 빛골의 빛, 이것을 앞자를 한 자씩 따서 사업 명칭을 확정했기 때문에 달빛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영호남의 그 교류 협력 사업을 했고, 물론 영호남의 그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 보고자 하는 활동은 오래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것이죠. 그전에는 친목이라고 할까, 혹은 뭐 가치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부터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 협약 이것을 체결해서 사회 간접자본시설, 경제산업, 환경생태, 문화체육, 관광 분야 등 5개 분야의 10개의 과제, 사업으로는 23개 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협력 진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업 명칭입니다. 달빛 동맹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SOC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의 정책협력, 환경, 생태, 문화체육, 관광하는 그 가치협력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연구 제18집 제2호에 실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정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과 관계가 없고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7년 9월 19일에 국토부에서 예규를 개정해가지고 고속도로의 이름을 달빛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내용을 좀 소개하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2017년 7월 대구시 의회를 방문했다.
그러한 것이 이번에 이 예규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 영문 표기가 달이어서 달빛이라는 용어는 달빛 기사단처럼 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하는 말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을 기념하는 그 명칭인 88 올림픽 고속도로에 붙은 이름입니다. 달빛 고속도로.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해서 개통을 한 것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때 이 국토부 예규가 바뀌어서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2017년 9월 20일, 이 9월 19일에 이렇게 바꾸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 결국은 이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이제 쓸 수 없게 돼서 그 곤란해하던 그런 상태에서 달빛 고속도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부르던 것이 이제는 달빛 고속도로로 부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워 없앤다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라든지 또 그 추운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함께 참가했던 그 사람들의 그 추억, 또 그런 추억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 이 시대에 형성되어 가는 혹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만들어진 역사를 잘 보존해야 할 그런 책무가 대통령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규가 바뀌어서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지우는 행위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제는 날짜도 다 지나버렸고 자기 자신은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지, 문재인 혁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지, 뭐 혁명이든지 혹은 쿠데타든지, 그를 보고 여러 번 역사에 무지하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에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가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죠.
실제로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계속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에 애국심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흠인 것 같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직위이든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같이 이렇게 역사를 뜻대로 지우자고 든다면 그러면 워커힐 호텔은 김영철 호텔로 바꾸겠죠. 문재인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말이 많았던 그 통일대교를 피해서 온 전진교, 그곳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전진하는 곳이 아니라 김정은의 졸개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는 방남교, 그렇게 부르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을 방남해서 우리를 남측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남측이 아니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대한민국 내의 모든 입국을 한다든지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쪽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방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방한이지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든지 뉴스 보도를 하든지 결국 중요한 것은 주체성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체성은 아닌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래서 북측에서 곱게 말해서 북측에서 누가 오든 우리가 허용을 해줬을 때 그들이 오는 것은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오지만 그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기를 든다든지 그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남측으로 국가가 아닌 남측으로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